네, 이제 고3 3월 해설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뭐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자면 일단 뭐 달터지라는 사람이고요. 본명을 왜 안 밝히세요? 부끄러워. 아무튼 달터지라는 사람이고 현재 누적 수강생 20명 이상의 과외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는 김극한 선생님과 함께 이제 수학 챌린지 및 수학 특강 뭐 저희들만의 커리큘럼, 저만의 교재를 이제 만드는 형식으로 해서 수업을 따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현재 연세대 재학 중이고 일반고, 이과, 전교 2등 출신입니다. 그리고 달터지라는 인스타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고요. 뭐 수학 강사가 되고 싶은 사람으로서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6번 문제 같은 경우가 조금 틀렸을 수 있거든요. 이제 6번에 대해서 약간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굉장히 많이 틀리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맞힌 사람들도 언젠가는 실수를 할 수 있고요. 지금 틀린 사람들은 또 실수를 할 수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결국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앞으로 수능까지 계속 맞춰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해결법이 없어. 그냥 집중해서 푸는 거 말고 없어. 그러니까 뭔가 이 문제를 몰라서 틀렸다기보다는 1번 아니면 5번을 골랐을 거 아니에요.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5번 고른 사람들, 이 정도는 뭐 수능에서 맞겠지, 플러스 3점 이러지만 않으면 돼요. 못해서 틀린 거 맞아. 그러니까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제 경험담이거든요. 저도 막 실수해서 틀리면 이거는 뭐 맞겠지, 아니야, 수능 때도 실수하게 돼 있어.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최대한 6번 문제는 앞으로 안 틀려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서는 아마 이제 처음으로 좀 난항을 겪었을 문제가 10번이라 생각하는데 10번 한번 깔끔하게, 이거 제가 푼 거거든요, 깔끔하게 지워보고 한번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0번 바로 시작해 보면은요, 일단 문제를 쭉 읽어봐요. 읽었을 때 그렇구나, 뭔가 되게 불쾌하게 생긴 건 맞아. 그랬을 때 나는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 첫 번째 항이 10일 거고요, 두 번째 항이 10일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19일 거고, 네 번째 항은 10, 다섯 번째 항은 10, 여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19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좌변에 있는 걸 내가 편의상 SN이라 치면은 걔 같은 경우는 SN을 쭉 쓰게 되면 10, 21, 그런 다음에 11, 21,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떤 규칙성이 있냐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숫자는 1인 숫자는 1씩 증가해요. 그리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숫자에 대해서는 1씩 증가해요. 그리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떨어지는 숫자는 그냥 어떻게 돼요? 3분의 1배를 해주고 있는 거야, 항 넘버에서. 그럼 잘 생각해봐. 빗금친 거 같은 경우는 n에다 1 넣으면 1이 되고요, n에다 2 넣으면 2가 되고요, 결국 일반항을 작성하면 그냥 n인 거거든요. 그 말은 즉슨 이 sn의 항 넘버랑 그 실제 배열되는 숫자까지 완벽히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잘 생각해봐. 3 같은 경우는 1이 됐죠. 6 같은 경우는 2가 됐어. 3으로 나눠 떨어지는 숫자는 절대로 항의 넘버랑 같을 수가 없어요. 왜? 예컨대 3의 n이라고 치면은 그 밑에 있는 건 n이기 때문에 둘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숫자를 먼저 관찰할게요. 그러면 1, 4, 7, 그 다음 여기 n이 적힐 거고, sn은 10, 11, 1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0, 13까지 적었을 때 13, 14, 그리고 여기서는 16, 15잖아요. 잘 생각해봐. 이 이후부턴 둘이 겹칠 수가 없어요. 왜? 이 동그라미 친 거에서 이미 크로스가 됐기 때문에 겹치는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숫자에서 발생할 거고, 난 이렇게 풀어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2, 5 이런 식으로 갈 거잖아. 그러면 이 일반항을 작성해주면 항 넘버 같은 경우는 초항이 2이면서 공차가 3인 거니까 3별 더하기 3별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3별 마이너스 2라, 3별 마이너스 1이라 쓰면 되겠구나. 왜? 그러면 2, 5 다 표현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항 넘버에 따른 SN 같은 경우는 초항이 20이면서 공차가 지금 1인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별 더하기 19가 되겠죠. 그쵸? 이 둘이 완전히 똑같아지는 순간이니까 별이 11대일 거고, 그럼 위에 있는 것도 29, 아래에 있는 것도 29. 따라서 항 넘버가 29일 때 완벽하게 둘이 겹치는구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10번 같은 경우는 틀렸으면 어떤 게 문제인 거냐면 그냥 수열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이게 문항이 10번이잖아요. 10번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번이 적어도 11, 12, 13번보다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20번 문제가 뭐 11, 12, 13 혹은 그냥 13번에 있었어라면 오히려 더 많이 맞힐 수 있어. 왜? 기본적으로 10번이면 두 번째 4점짜리니까 뭔가 그냥 만만하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시험에선 더 이상 문항 번호대로 난이도가 정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10번이어도 꽤나 곤란할 수 있다. 그래서 10번 문제를 틀리면 안 되는 문제긴 하지만 그럼에도 틀렸다면 일단 첫 번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냥 순수 실력 부족. 순수 수열 해석 능력 부족.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10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을 안 배워서 틀린 문제는 아니야. 개념을 몰라서 틀린 건 아니야. 경험이 부족한 거거든요. 여러 문제집을 다 풀어봐야 돼. 여러 문제집을 다 풀어보면서 수열에 대한 어떤 해석 능력 그리고 나열을 해봐야 되고 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일 때 2일 때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그만한 어떤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 좀만 인식해 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또 드릴 수 있는 말씀 두 번째 아까 틀린 이유가 두 번째 번호에 만만하게 봤다가 생각보다 곤란해서 쫀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지 마. 번호를 가리고 풀어. 뭐가 어려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0번 문제에서 뭐 어떤 이유로 틀렸든지 간에 틀리면 안 되는 거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어쨌든 간에 그냥 경험을 많이 넓히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10번 문제 이 정도로 하고 문제 많이 풀어야 돼요. 이건 뭘 몰라서 틀린 건 아니야.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11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러 그냥 뭐 지워놓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얘는 지울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내가 풀었을 때도 어떻게 풀었냐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 갈리잖아요. 그렇잖아. A가 만약에 양수라면 마이너스 3A에서 그리고 0에서 접하는 거고 요게 4A잖아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죠? 그러면 이미 극소값이 4A 즉 양수잖아. 그러니까 모순이야. 따라서 A는 음수여야 되고 그때부터는 그냥 쭉 계산하면 되죠. 극소값은 마이너스 2에서 간다는 거 알고요. 그럼 그 값이 마이너스 40인 거니까. 참고로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이 3차 방정식을 못 푸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3차 방정식의 근간은 고등수학 상, 즉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에서도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찍어서 푸는 거거든요. 진짜예요. 찍어서 푸는 거야. 왠지 난 여기다가 A에다 마이너스 1을 넣고 싶어 따위의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드는 게 맞고 이러한 종류의 사고가 원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나오는 문제들에서도 굉장히 힘들어요. 왜? 지금까지 나왔던 굉장히 많은 3차 함수 문제 중에 그냥 3차 방정식을 풀 때 A에다가 왠지 뭘 넣고 싶어 따위로 진행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11번 같은 경우는 3차 방정식을 못 풀었다? 얘는 진짜 반성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면 사실 틀릴 만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쵸? 괜찮죠? 그러니까 물론 시험장에서 어떤 사유로든 틀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11번은 여러분들이 추후에 공부를 하게 된다면 무조건 맞춰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넘어갈게요. 12번 같은 경우도 그냥 바로 진행을 해보면 함수를 딱 봤을 때 어떻게 푼 친구들이 있을 거냐면 이렇게 쪼개 빗금 친 걸 먼저 구해. 어떻게?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함수를 적분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 요 3차 함수에서 이 접선을 뺀 다음에 걔를 0부터 접선의 x좌표 이거 1이거든요. 거기까지 구한 학생들이 있을 거거든. 그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그냥 0부터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적분한 다음에 요 직각삼각형을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봐봐. 이런 거는 관찰력 싸움이야. 관찰력 싸움이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틀렸다면 이거는 이러한 종류의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이거는 이러한 종류의 문제만 풀어봐도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접선을 어떻게 구하나요에 대한 질문은 0,0부터 접점을 t라고 잡으면 t, ft에 대한 접점이잖아요. 그럼 잘 봐. 일단 내가 이거는 수업에도 강조한 내용인데 평변 그리고 미계 그리고 기울기를 적습니다. 평균 변화율 t 빼기 0분의 ft의 마이너스 0 미분계수 같은 경우는 그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니까 f't 기울기는 모르죠. 그러면 이 내가 동그라미 친 두 개 빗금 친 거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시면 t가 오직 한 개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왜 한 개만 나오냐면 잘 생각해봐. 요 변곡접선에 대해서 0,0은 좌측에 있죠. 이 구간대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을 수 있는 접선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도 가시적으로 알 수 있어야 돼요. 왜? 애초에 접선이라는 단어가 기하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런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 말고는 그냥 넓이 그룹은 구해주면 되는 거죠. 왜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넓이 적분해준 다음에 그 값에서 빼면 되니까. 오케이. 얘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런 문제 틀렸다? 그러면 비슷한 종류의 문제를 매우 많이 풀어야 돼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13번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제가 안 지운 이유가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았으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일단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1 코사인 x니까 얘 같은 경우는 y는 이라고 해주면 원래 y는 코사인 x에서 y 자리에다가 1 y를 넣게 되면 밑으로 변하는 거 맞죠? 그 말은 뭐야? 이거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건데 y 자리에 1 y가 들어간 거니까요. 이건 제 공개 특강에도 있어요. 얘는 y는 2분의 1에 대한 대칭인 거야. 근데 그걸 모르더라도 그냥 그리면 되죠. 요렇게 그려줘요. 그랬을 때 sin x를 그릴 건데 a가 만약에 양수면 이렇게 그려지고 a가 음수면 다음과 같이 그려져요. 그러면 만약에 양수인 경우는 최대값 내가 별표 친 거, 최소값 별표 친 거. 그리고 만약에 a가 음수야. 그럼 어떻게 돼? 최소값 0, 그리고 최대값은 세모인지 별인지 모르는 거지. 케이스 나눠서 풀어야지. 오케이. 근데 둘이 차가 4인 거니까 당연히 세모가 더 최대여야겠네. 이 정도의 생각. 그래서 13번은 틀렸으면 이건 반성해야 돼요. 왜? 내가 생각했을 때 4점짜리 중에서 그러니까 10번부터 13번이 제일 그나마 할만했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 번호에 쫄지 말라는 거. 문제 번호에 쫄지 말기. 오케이? 그래서 13번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14번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알 수 있었어야 되냐면 일단 다음 식이 합칠 수 있겠는데 왜? 안에 있는 걸 합쳐주면 ft에서 마이너스 접선꼴이 되거든요. 그 말인즉슨 얘가 지금 0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잘 봐. ft에서 접선을 뺀 거 그 함수를 내가 별 프라임의 t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는 별 x2가 별 x1을 이렇게 뺐을 때 이 값이 0 이상이어야 되는 거니까 얘를 넘겨주면 이렇게 식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x2와 x2의 관계는 요거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증가죠. 혹은 단조롭거나.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증가하거나 아니면 단조롭게 상수 구간이거나 증가하거나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미분 가능한 함수죠. 왜? 도함수가 별 프라임이니까.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빗금 치고 있는 식이 의미하는 게 뭐야? 별 x란 녀석이 결국에는 증가함수라는 거예요. 단조롭거나 증가하거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미분한 도함수, 즉 fx 마이너스 접선 같은 경우는 도함수죠? 얘가 뭐여야 돼요? 0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괜찮아요? 이건 제 수학2 특강 보면 2주차 해시태그 몇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증감 여부 따지는 거 있거든요. 거기서 다룹니다. 오케이? 거기서 다루는 거야. 그래서 이건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쉬워지죠. 왜? fx 마이너스 어떤 접선이야. t에서의 접선이 a에서의 접선인 거죠. 그랬을 때 fx를 그려. 아무렇게나 그린 거야. 그랬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항상 만족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a가 이쯤에 있다고 치면 접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얘는 항상 위에 있네. 왜 그럴까요? 여기가 아래로 블럭이니까. 그냥 눈으로 보고 왜? 접선은 아까도 말했지만 기하학적 단어란 말이죠. 그려보는 거야 직접. 언제가 제일 특별할까요? 요 공통 접선일 때지. 이해했어요? 왜? 그 후로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4차 함수가 접선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왜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니까? 다시 결국 이거잖아. fx가 접선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돼. 모든 x에 대해서.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죠. 아니 4차 함수가 다음과 같이 생길 수도 있지 않냐. 그럼 뭐가 문제냐면 예를 들면 공률이 일정하다 생각할게요. 항상 아래로 블록이야.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항상 모든 a에 대해서 다 만족하기 때문에 결론 공통 접선이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이게 결론입니다. 그랬을 때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이 점의 좌표가 3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왜 괜히 f'1을 알려줬을까? 그래, 중점이니까. 그러면 fx에서 기울기가 잘 생각해봐. 어떤 의미냐면 이 4차 함수의 잘 알려진 형태 중에 요렇게 빼잖아요? 얘가 예를 들면 마이너스 1이고 얘가 3이잖아. 그러면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지점의 x좌표는 이 중점입니다. 이건 암기를 해야 돼요. 너무 잘 알려진 사실이거든. 즉, 그 순간에서의 미분계수가 1이라는 건 결국 이 직선의 기울기도 1이라는 거야. 그럼 따라서
기울기가 1인 걸 그냥 아무거나 빼주고요. 그러면 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왜 이렇게 식이 적히는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 4의 제곱을 그리면 y는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어떻게 돼요? 그냥 2에서 접하고 4에서 접하는 거 잘 그릴 수 있잖아요. fx라 치면은. 근데 얘가 왜 이렇게 그려진 거냐면 빼기 0이 생략돼 있기 때문이야. 이 빼기 0이 뭔데? y는 0, 즉 x축과의 관계를 나타낸 거거든요. 그럼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기울기가 1인 어떤 x 더하기 k라는 녀석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빼기로 표시한 거고,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만 해주면 돼요? F1 대입하면 K값 나올 거고, K값 나왔으면 F4 대입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두 가지의 난이도가 있었다. 어떤 난이도? 일단 이 증가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됐고, 그래서 그러니까 fx가 항상 접선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머? 어떨 때가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걸까? 아, 이런 식으로 그려질 때만. 이런 식으로 그려질 때만. 근데 그 경계가 되는 지점이 어디였던 거예요? 마이너스 1과 3에서 공통 접선을 갖는다까지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식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풀어도 되거든요. f에서 접선을 빼, 얘가 항상 0 이상이잖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x 마이너스 접점의 x좌표의 제곱을 인수로 가질 거고, 나머지 한 개의 근을 어떻게 갖냐가 되게 핵심인 거거든요. 잘 생각해봐.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을 거냐면 뒤에 2차 함수가 아예 노근을 가지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때가 어떤 경우예요? 이런 경우겠지. 이런 경우겠지. 오케이? 근데 어떨 때가 있을 수 있냐면, 예를 들면 딱 요렇게 싹 지날 때, 요렇게 싹 접할 때 기분 좋게, 그럼 어떻게 돼요? 이때는 x 마이너스 접에다가 또 다른 한 근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이 지금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냥 노근이어야 돼요. 노근. 혹은 얘도 중근이거나. 이해했어요? 얘도 중근이거나. 그럼 잘 봐. 이 접선이 그어질 때마다 얘가 항상 노실근이었다가 어느 순간 딱 그 경계가 되는 지점이 있을 건데, 그게 뭐예요? 둘 다 중근을 갖는 경우인 거예요. 그렇게 유추해도 되는데 사실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 결론적으로 접선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림을 그려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림을 그려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뭐 다양하게 그릴 수 있어요. 원래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근데 그럼 어디에 모순이에요? 기울기가 1이라는 거에 모순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그렸어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5번 같은 경우는 만약에 틀렸다면 요 1대1 대응이란 말을 인식을 못 했을 수 있는데, 1대1 대응과 함수의 차이가 뭐냐면요, 1대1 함수라는 거는 예를 들면 1, 2, 3, 4가 있고요. 1, 2, 3, 이렇게 하자. 그냥 1, 2, 3, 4. 그러면 1이 1로 가고 2가 3으로 가고 3이 2로 가? 얘는 1대1 함수예요. 왜? 남는 녀석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 무슨 말이냐면 정의역과 치역이 서로 1대1이면 돼요. 근데 얘는 뭘 만족 못 시키냐면 치역이 정의역이랑 공역이랑 똑같진 않죠. 왜? 4가 남잖아. 그래서 이 4까지도 정의역이랑 완벽히 다 똑같아지는 경우를 우리가 흔히 1대1 대응이라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전체의 집합으로의 1대1 대응이라는 건 한마디로 그냥 모든 점을 다 한 번씩 다 지나야 된다는 거야. 한 번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의 x 마이너스 4 같은 경우는 대충 요렇게 그려지게 되잖아요. 이해했어요? 잘 봐요. 이런 거는 사실 틀렸다 해서 어떤 본인의 개념을 몰라서 틀린 거는 요 1대1 대응을 몰랐으면 개념을 모르는 게 맞거든요. 근데 1대1 대응을 알았더라면 그 후부터는 본인이 뭔가 몰라서 틀린 건 아니에요. 내가 추천드리는 건 1대1 대응인 걸 몰랐다 그러면 100% 다른 고일 수학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참에, 물론 이거 알아갔지만 이참에 고일 수학 특강 저희가 열어놓은 거 있거든요. 한번 인스타 방문해 보셔서 그거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하고, 혹은 나 1대1 대응인 거 알았는데요, 그러면 틀린 거면 그냥 본인의 역량 부족이라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역량 부족이 잘못된 게 아니야. 왜? 어려울 수 있잖아. 어려울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어떤 걸 떠올려야 되는 거냐면 그림을 막 그려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돼서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네. 겹치는 게 있으니까. 왜? 한 y좌표랑 한 개의 x좌표만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걸 깨달을 수 있냐면 일단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다 대응이 되려면 p가 기본적으로 0이어야 돼요. 그건 알아야 돼. p가 기본적으로 0이야. 왜? 그래야지만이
왼쪽에선 요렇게 곱슬로 오고요. 그런 다음에 이 0의 우극함부터 쭉 로그 함수가 올라오잖아.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 핵심이거든요. 잘 봐. 얘는 그냥 그려봐야 돼. 그려봐야 돼. 딱 이 지점 있죠. 이 지점까지 올라와. 빵꾸 뚫려 있고요. 잘 봐. 총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 이렇게 오고 요렇게 오고 빵꾸 뚫려 있고 다시 요렇게 갑니다. 그러면 잘 봐. 한 개씩 만나다가 딱 요 경계에서 한 개에서 만나고요. 한 개씩 만나다가 다시 이렇게 만납니다. 그래서 얘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렸는데 얘 좀 더 올려야 돼. 이렇게 결론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뭐 계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뭐 어떤 계산을 해야 돼요? 일단 요 x가 얼마예요? 요 x가 아마 3일 거거든요. 3,4니까 3, 그러니까 q가 3인 거죠. 3,3을 지나야 돼요. 이거 계산해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p가 0인 거예요. 그러면 답 다 나오죠? 그럼 잘 봐요. 15번 같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에 대한 질문은 그냥 여러분들이 함수 개형 추론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5번에 틀렸다 해서 본인이 어떤 개념을 몰라서 틀린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거고 수요 문제랑 비슷한 거거든요. 아까 10번 문제 내가 개념 모른다 해서 틀리는 거 아니라 했잖아요. 얘 같은 경우도 1대1 대응이란 것만 알고 있었다. 그건 개념이긴 하네. 미안. 그것만 알았더라면 그냥 다 순순하게 그 뒤부터 뭐야? 경험에 의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틀렸다 해서 내가 뭔가 개념이 부족한가? 그건 절대 삐빗. 그건 절대 아니야. 그건 아니니까 문제를 많이 풀면서 15번 같은 경우는 보완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이게 옛날에 전형적으로 나오던 뭐 24학년도 수능 뭐 22번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문제죠. 다 개형 추론 문제가 나왔었으니까 22번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알아두면 될 것 같고 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